TBS 김은재 뉴스인 두 번째 코너 장윤선의 취재 인싸입니다. 취재에 한 발 더 깊이 있게 들어가보는 시간, 취재 인싸력을 자랑하는 장윤선 기자와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국민의힘의 취재 인싸로 저희가 생각하는 CBS 이정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와. 인싸 옆에 있으니까 너무 든든해요. 네. 진짜 인싸죠. 네. 단계 완전 사건. 인싸. 예. 네, 단계 전문 기자. 그렇죠. 예. 지금 가장 핫한 시간인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이정주 기자한테 국민의힘 상황들 많이 여쭤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오늘 가장 좀 의미 있는 헌재 선고 결정이 나와서 네. 그것부터 짚고 가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사실 너무 늦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저는 예. 뭐 이게 이제야 결론이 난 거야. 371일 1년이 넘었어요. 제가 그래서 1년이 며칠이지? 다시 따져봤다니까요. 그런데 1년 넘게네요. 예, 작년 12월 12일 날 이 탄핵 심판이 청구가 된 예. 거니까 1년 넘게 질질 끌다가 이제야 된 건데 어쨌든 8명 헌법재판관 모두 만장일치로 9명이죠. 9명이죠. 예. 9명. 정신이 없습니다. 네. 9명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이 됐다.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 떠나서 뭐 여러 가지 언론들이 짚고 있지만 저는 오늘 이 기사를 쭉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선관위가 다시 떠올랐어요. 선관위.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의 경찰, 그러니까 국회도 마찬가지고 중앙선관위에도 군뿐만 아니라 경력을 투입해서 그랬죠. 실제로 계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이 이번에 파면의 이제 주요한 원인과 사유가 됐었던 건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날 경찰들이 적극적이진 않았지만 네. 경찰이 전체가 다 국회를 삥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때 현장에 계셨잖아요. 현장에 있었죠. 예. 경찰의 눈을 피해서 월담을 했죠. 아. 근데 경찰들이 진짜 뭐라고 해야 됩니까? 막 적극적으로 안 된다, 막 강압적으로 하는 곳도 있었고 국회 도서관을 출발해가지고 쭉 한 바퀴를 다 돌았는데 저쪽 올림픽 도로를 내려가는 쪽 출구가 있어요. 근데 예. 그쪽은 약간 좀 널널했다. 그래서 아마 그리로 대체로 많이들 월담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에 그러니까 이 조지호 경찰청장은 매우 적극적으로 계엄에 가담한 그런 증거가 되는 거고 중앙선관위가 굉장히 끔찍해요. 지금 그렇죠. 생각해 보면 예. 그때 당시에 수원에 있는 연수원, 그다음에 과천. 그다음에 그리고 또 하나가 어디였죠? 관악. 예. 이 세 군데에 이제 산계에서 경찰 인력들을 다 보냈는데 토탈하면 군 경찰 합쳐서 500명이 갔었거든요. 근데 그 유명한 누굽니까? 노상원. 예. 거기에 나온 것처럼 야구 방망이 그리고 작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뭐 케이블 타이 절대, 2건 예. 끼워 예. 그러니까 이 고문으로 부정선거를 조작하려고 했던 그러니까요. 뭐 이런 걸 종합해 보면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잘 결정되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댓글창에 헌법재판관의 주문이 당연한 내용인데 소중하게 느껴져서 슬펐다. 맞아요. 라는 말씀이 있으시네요. 참 우리가 이런 당연한 것까지도 소중하고 애틋하게 여겨야 되는 시절을 건너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이정주 기자의 짧게 코멘트 듣고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저는 그 조지호 청장하고 김봉식 서울청장 예. 이 두 분의 그날 행동들이 사실 계엄군까지는 이제 군이 움직인 건데 일단은 현장에는 그 국회 앞에는 늘 경찰들이 있으니까 경찰이 가장 먼저 이제 현장 통제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였던 모습들이 사실 경찰청장 정도면 이 상황이 판단이 안 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뭐 중간에 11시 몇 분에 한번 풀었다가 다시 묶었다가 하는데 그걸 근거로 이제 자신은 월담을 허용한 게 방치한 거다. 예. 일종의 나는 계엄 해제 방해를 한 게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실은. 그러니까요. 월담을 그럼 월담 못하게 열어주면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때 그 상당히 실랑이가 많이 있었어요. 이분은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 들어가야 되는데 국회에 국회의원이 들어가는데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 시민들이 엄청나게 싸웠고 일부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실랑이 하는 가운데 그냥 넘어가고. 의원을 붙잡아서 넘겨버렸어요. 예. 이 사람은 들어가야 되니까 넘겨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우연과 우연, 그러니까 그 내란숙의 윤석열은 절대 이게 실패할 리가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종의 일망타진 관점에서 국회의원들이 몰려들면 싹 잡아가려고 하고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선관위 수원 연수원이 사실상 새벽 2시에 12월 4일 새벽 2시에 응급차까지 대기를 시켜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필경 그 전부 수용시설로 해가지고 예. 유혈 사태가 났을 때 혹시라도 그런 생명의 위협이 있는 사람들을 케어하려고 준비시킨 거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죽일 생각을 했었구나. 음. 그런 것만 생각해도 정말 끔찍한 거고 그런 범죄에 가담했던 인간들이 지금 이 순간까지도 뻔뻔하게 예, 내 잘못은 없어. 그냥 계엄이 아니라 계몽을 하려고 했던 거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 특히 내란 속의 윤석열 기가 오늘도, 막힌 겁니다. 예. 예. 오늘도 오늘 뭐 무슨 뭐 자식 입장-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계엄을 했다라고 아니 하던데. 자식 생각하는 사람이 무슨 비상계엄을 합니까? 그 새벽에 자식들이 다 뛰쳐나와가지고 국회대로에서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 대학 여대생이 있어요. 예. 19살인데 올해 1학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술이 잔뜩 취했어. 아 그때 청년회가 많았던 시절이죠. 이제 술 먹다가 온 예, 거예요. 예, 예.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몇 살이냐 했더니 19이라고 그래서 빨리 집에 가라고 엄마 걱정한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자식 있는 사람들은 진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네, 뭐 댓글창에는 한덕수도 파면됐어야 마땅한 건데라고 아쉬움을 표현해 주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참 그러니까 헌재 결정이 반가우면서도 아쉽다라는 생각이 계속 좀 동시에 들긴 하네요. 네. 예. 그 국민의힘 상황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국민의힘이 굉장히 이게 뭐지 싶은 장면들이 너무 많아서 네. 이정주 기자 해석이 좀 필요한 것 아, 같아요. 그렇죠. 예, 아니 어제는 한동훈 전 대표가 김문수 전 장관과 손잡은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두 사람의 거리가 되게 멀어 보이는데 이또 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저도 저게 이제 사실 어제 밤에 밝혀진 거는 저 장면을 이제 찍었는지 찍혔는지 모르지만 한동훈 전 대표가 인스타에 올렸죠. 예. 네,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발화 지점을 먼저 봐야 돼요. 저게 이제 김문수 장관의 인스타에 올랐으면 예. 김문수 장관이 저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한 거죠. 아. 네,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올렸다는 거는 어찌됐든 이 사람이 자기 손에 댈지 제 인스타를 올린 사람이 아니에요. 네, 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동훈 한동훈 전 음, 대표, 예. 뭐 대장동 항속 포기, 뭐 그 론스타, 뭐 수도로 빽빽 페이스북 진짜 정지될 만큼 올리거든요. 근데 단계 게시판은 한 번 안 올리잖아요. 그쵸. 내가 안 했다. 야, 진짜 예.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예, 올렸어요. 제가 작년 1년 2개월 동안 진짜 속이 문드러집니다. 음. 안 했다 세 글자면 끝날 얘기를 왜 저를 고발 안 합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입이 아파 죽겠어요. 네. 저는 늘 구치소 앞에 대기 중이에요. 아, 우리 오늘 아니, 또 대기하시면 안 고발장이 돼요. 네. 아니 한동훈 전 대표가 들어가셔야 되니까. 우리 또 오늘 고발 취재 네. 편의점 오늘 또 고발장 왔던데. 아, 누가요? 누가 고발했어요? 한호건설. 예. 한옥 한호건설. 한결에 한겨레 21. 예, 김환 기자. 음. 예. 아, 진짜. 아 힘드네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네. 예. 아. 야. 제가 열심히 해서 한옥건설도 취재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정주 기자가 해야 고발을 안 네, 하더라고요. 고발은 저한테 주세요. 저 잔잔발이라고 안 줍니까? 네. 대여인 장윤선 선배가 괴롭히고. 괴롭습니다. 네, 진짜. 그래서 이제 그 한동훈은 네.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올렸다는 그렇죠. 거죠. 이제 바라지점이 그거고 제가 네. 이제 짧게 이야기 드리면 이제 이게 이제 세 가지인데 첫 번째 그거는 이번 원래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최대 수혜자를 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제가 수혜자까지는 아니고 최대 피해자가 한 명 있어요. 누구죠? 김문수 전 장관입니다. 아, 이렇게 말해놓고 손도 잡아놓고 피해자예요? 네, 제가 전화를 쫙 돌려보니까 예. 김 전 장관님하고 이제 어제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 첫 번째 이제 세 가지인데 이호회라고 있어요. 이호회. 네. 이게 국민의힘의 전현직 의원 내지는 전현직 당협위원장들. 수도권 중심인 것 같아요. 예, 전직도 다 갈 수 있어요. 예, 예. 이호회가 왜 이호회냐면 이것도 제가 취재를 해왔죠. 이게 이 국민의힘에 제가 이제 12년 출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저는 이호회 멤버들 잘 알아요. 예. 예, 그래서 여러분께 이제 그날 있었던 장면을 제가 비디오처럼 틀어드릴게요. 어. 어제 저녁 6시입니다. 관악구의 황제갈비. 예, 황제갈비가 어디냐면 여기 그 재정국장까지 재정 담당 예. 그 당무위원까지 했던 김철수 당협위원장이라고 있어요. 예, 있어요. 김철수 예. 양지병원 이사장입니다. 그 양지병원 이사장 양지병원의 관악구 바로 옆에 게 황제갈비예요. 예. 네. 바로 이거- 붙어 있어요? 네, 황제갈비를 김철수 이사장이 인수했다는 설도 있더라고요. 네. 아, 그렇게 맛있는 집인가? 네, 한번 가보시죠. 가고 제가 싶네. 쏠게요. 네, 시사인 제작진하고 거기서 한번 하시죠. 예. 네, 2호회를 하는데 예. 이 2호회가 그 2016년에 생기거든요. 오. 근데 처음에 당협위원장들 25명이 만나서 만든 모임이에요. 아, 25명이어서 2호회가요? 그렇죠. 그리고 그날 만난 날짜도 25일이에요. 처음에. 예, 예. 그래서 원래 매달 25일 날 만나기로 했는데 예. 이번에 성탄절이잖아요. 예. 예, 좀 땡긴 거야. 네, 땡겨서 만난 거고 디테일하죠. 네. 네. 요거 요거 취재가 제가 사실 우리 질문하는 기회도 아직 안 풀었어요. 네, 저희 방송해야 되는데 제가 시사인에서 지금 장돌뱅이처럼 풀고 갑니다. 네, 우리 제작진이 제발 딴 데 가서 말하지 마라. 저는 취재 편의하고 시사인에서 다 털고 가면
집에 가서 팔 게 없어요. 예. 두 번 하시면 되죠. 네. 새로운 네. 것처럼. 네. 5일장 돌아다니면 오면 너 고등어는 어딨어? 물어봐요 제작진이. 딴 데서 다 팔고 왔어. 네, 다 먹었어. 네, 근데 어제 이제 모인 장소가 거기고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했습니다. 예. 아, 길게 먹었네. 네, 예. 그리고 2호에는 이제 멤버가 현재는 한 180명 정도 된대요. 많네요. 180명. 예. 근데 어제는 80명 정도 모였다. 그 정도면 많죠. 예, 이게 이제 모임이고 이 예. 모임에 그 예고 없이 한동훈 전 대표가 등장을 했대요. 아, 예고 없이. 예고 없이. 예, 이건 제가 멤버도 아닌데. 예, 이건 제가 그 사무총장한테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오. 김문수 전 장관은 멤버인가요? 멤버죠. 왜냐면 전 그러니까 의원이니까. 전직. 예, 예, 예. 그리고 관악이 그쪽이 그치. 이제 김문수 장관 나와버리고 네. 원래 집이에요. 네. 그러니까 2호에 자주 맞아요. 나와요. 거기서 서점도 그렇죠, 했어요. 가깝죠. 예. 예, 그래서 어제 2호회를 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뿐만 아니라 한동훈 전 대표 이제 박성수 변호사 뭐 등등 친한계가 같이 온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보냐면 이건 작전을 짜고 왔다고 보면 돼요. 아. 혼자 등장한 것만이 아닌 예, 예. 둘이 닥친 거네. 예, 예. 나름대로 스킴을 짜고 왔다. 아. 이렇게 이제 좀 해석이 되고. 힘 좀 실어달라. 예, 이런 거. 안에 이제 예. 어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저도 이제 기사는 봤는데 뭐 우리 당의 보배다. 너 이런 사람을 어떻게 내쫓냐 이런 멘트 있잖아. 멘트는 맞대요. 예. 멘트 자체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참석자들한테 보배란 말이 나온 거 나오긴 맞냐? 했다. 혹시 우리 당에 뭐 예를 들면 보배가 아니라 우리 당에 뭐 예를 들면 보풀 뭐 이런 거 예. 아무튼 뭐 그런 전혀 다른 의미인데. 예, 예. 우리 당의 짐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아니래요. 그거 아니다. 예, 보배 맞다. 오케이. 예. 저는 팩트에 입각해 네. 맞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 참석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김문수 장관이 왜 그 소리를 했냐? 김문수 장관이. 예. 제가 이제 김문수 장관은 전화 드렸는데 안 받아서 오늘 음. 제가 멘트 따왔어야 되는데 어. 근데 이제 참석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분위기가 뭐 이 사람 한동훈이 보배다 이게 아니라 왔는데 안면몰수하기 힘들지 않냐. 아, 예의상. 예의상. 네. 아. 사람을 앞에 두고 어떻게 얼굴에 아. 침을 뱉냐. 아. 약간 이런 느낌이었대요. 예. 옛날 사람이니까. 네, 참석자의 얘기예요. 네. 저는 뭐 모르니까. 네. 그 분위기를 알려줬다. 예, 근데 이제 예. 이걸 텍스트로 나가면 예. 약간 이렇게 보배 나가면 대단히 그렇게 나가잖아요. 신문과 방송이 차이거든요. 아. 저는 신문과 방송 그리고 유튜브로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네. 이 유튜브가 제일 생생하거든요. 그치. 그래서 분위기는 그게 아니었다. 아. 그게 아니라 왔는데 이제 네. 우리 당의 보배다 이렇게 해서 손을 들어주는데 김문수 전 장관이 네. 원래 그 화법이 또 그 소위 말해서 어휘에 레이어드가 없어요. 층위가 없어요. 그냥 너는 만나면 넌 나의 소중한 가장 친한 친구야. 그러니까 친한 친구 한 100명 되는 거예요. 아, 정치인들이 통상하는 이런 예. 이야기들 많이 한다는 근데 김문수 거죠? 장관이 그게 좀 심하대요. 음. 제가 측근들한테 들었거든요. 아, 그 예의 바른 김문수다. 지금 댓글들이 막 달리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그 예의를 과하게 이제 하다 보니까 아. 그렇게 이제 양상이 좀 펼쳐졌다. 예. 예, 예를 들면 한동훈 전 대표가 안 오는데 오라 해가지고 한 대표님 이호에 꼭 나와주세요. 근데 우리 당 법이다. 이러면 맞죠. 아, 그러면 이런 정말 맥락이 맞죠. 정치적 이벤트인데 예. 그렇게 하면 정말 저거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어. 아, 댓글창에 아, 보배의 약자가 보수의 배신자가 아니냐라는 걸 써주신 분이 계십니다. 예, 예, 저희의 의견이 저런 아니라 설도 있는데 댓글입니다, 김문수 전 댓글. 장관이 저 정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여기까지는 아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어제 분위기는 약간 그렇게 된 거다. 제가 한동훈 전 대표를 뭐 보배한테 깎아내리려가 아니라 참석자가 해준 얘기예요. 약간 그냥. 취재 예, 저는 그냥 예, 저도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제가 예, 어떻게 예. 합니까? 그렇지. 예, 근데 아. 일단 한동훈 전 대표가 예고 없이 왔다는 건 팩트고, 음. 아니 사무총장 얘기해 주더라니까요. 예. 거기 전체를 관할하는 일정을 관할하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참석자 하는 말이 보배는 있었다. 아. 다만 그 내용은 그게 아니었다. 예, 그러니까 크게 해석할 정치적 이벤트는 아니다. 뉘앙스가. 이 말씀이시네요. 예, 진짜 그래서 샅샅이 취재했네. 그렇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네. 그래서 제가 김문수 그 전 장관 측근들한테 물어봤어요. 한동훈 전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보배다 했는데 당신들 동의하냐 하니까 이게 이제 오늘 야마인데 김문수 전 후보가 감겼다. 아, 예, 측근들, 아니라 예, 측근들, 예, 그러니까 한동훈 이게 망했다? 소위 말해서 낚였다? 예. 낚였다? 우리 이제 아. 여기 선수들이 하는 말로 예. 한동훈 전 대표 감았다. 이제 아. 이제 이 틈을 잘 타서 음. 지금 단계 게시판 때문에 몰렸잖아요. 예. 사실 지금 이게 목치기 직전이거든요. 오, 그래요? 1mm 남았어. 그냥 톡 치면 잘려요. 그럼. 오. 네, 그 정도로 이제 1mm 남았다. 야. 네, 1mm 그냥 그 약간 우리 그 꿀 같은 거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꿀 실이 남은 거예요. 톡 자르면 잘리는 지금 그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이제 칼을 꺼내고 좀 세게 드라이브도 걸고 있어서 사실 지금 비빌 언덕이 없어요. 예. 심지어 친한계 의원들마저도 오. 지금 보세요.
어제 김종희 전 최고위원 나왔죠. 예. 실제로 보세요. 제가 이건 취재한 건데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사실상 당무감사위에서 지금 과도한 징계를 한 게 맞거든요. 네, 누가 당원권 봐도, 정지 예, 2년. 예, 예, 권고이긴 합니다. 그렇죠. 아직. 아니 단계 게시판 아직 형량이 안 나왔지만 양형이 안 나왔죠. 김종혁. 예. 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거 빼고 네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사실 억울한 면도 있어요. 예. 그 정도 발언했다고 음. 무슨 이게 파시스트니 뭐니 이런 내용들은 게다가 당원권 정지 그 2년 나온 게 좀 세죠. 그게 당내 중론인데 그럼 이 정도면 성명서나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치. 친한계 의원들이 성명서도 그렇죠. 내고. 그렇죠. 뭐 합니까? 아무도. 안 네. 아,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글만 한동훈 기자회견은 전 한 번 대표가? 정도 해야지. 그렇죠. 아니 줄줄이 현역원들 도대체 뭐예요? 음. 아니 한때 친한계 핵심이라던 배현진, 배현진 의원, 예. 박정훈 의원 뭐 합니까? 예. 뭐 하세요? 한지아 의원 뭐 이런 사람들. 예, 요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상임위 하는 것 같던데. 예, 상임위 본인 상임위에 신경 쓰고 옷에 뭐 뻑하면 민주주의가 돌로 맞았는데 왜 아무도 그러니까. 말씀을 안 하시는 예. 거죠? 네, 그러네. 예. 예. 아니, 본인 자기는 안 맞았다 생각한 것 같아요. 아. 민주주의 돌이 한동훈 전 대표한테만 간 것 같아요 지금. 아. 한동훈 전 머리에 맞았나?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저 아무 말 안 했잖아요. 예, 예, 네. 예. 어디든 맞으면 안 돼요. 구교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어디든 맞으면 안 된다. 아니, 그래서 결론은 이게 김문수 전 장관 측근들이 저한테 이제 전화해서 한탄하더라고요. 아. 김 장관이 정치 생명 끝난 것 같다. 그 정도예요? 예, 이렇게 감이 없냐. 어머. 왜냐하면 이게 한동훈 전 대표의 그 꾀돌이 같은 그 수를 네. 훅 들어와서 한다고 해서 그렇게 들어준다고 어.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랑 지난번에 전당대회에서 이제 경쟁을 벌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했는데 김문수 전 후보가 지금 이제 심경이 어떤 거냐면 측근들 하는 말로는 패배를 인정을 못 한대요. 아직도 내가 지다니? 부정선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선 직후에 일어난 당대표 그러긴 선거에서는 하죠. 통상 예. 후보가 이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내가 져? 내가? 이 유튜브 뭐 이런 까라들이 약간 밀어가지고 한 장동혁한테 내가 지다니? 아. 약간 이런 인지부조화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어요. 아. 그럴 수도 그러다 보니까 있겠네. 한동훈 전 대표 그때 그 전략이 우리 다 같이 가자. 한동훈, 유승민, 이준석 다 같이 안고 가자. 이게 캐치프레이즈였는데 네. 사실 그게 패배의 결정적인 결정타였다는 설이 있어요. 그때 그 밸런스 게임 했었잖아요. 전환길과 그 한동훈이 그쵸. 누구를 공천 줄 것이냐에 있어서 그쵸. 장동혁과 김문수의 선택이 갈렸고 그쵸. 그것이 승패로 갈랐다라는 그쵸. 거지 않습니까? 네, 그게 복귀를 해보면 예. 당내 중론인데 음. 김문수 전 후보는 그걸 인정을 못한다는 게 지금 측근들의 얘기예요. 이 인지부조에서 벗어나야 된다. 아.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와서 이렇게 이제 꾀돌이처럼 와서 했는데 거기에 감긴 거다. 덥석 물었다. 네, 그것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우리 당이 보배다 이렇게 이제 손 들어버리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바로 찍어서 바로 그냥 인스타에 올린 거야. 아. 왜냐하면 이제 이게 벼랑 끝에 몰렸기 때문에 네. 자기 혈혈 단신 혼자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한동훈 대표의 그런 선택에 대해서 글쎄요. 저는 이제 소탐대실이고 결국에는 그 정치적으로 이득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그 한동훈 대표가 그래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상식적이었다라고 평가받는 대목은 12월 3일 그 밤에 비상계엄 해제에 동의하고 의원들을 모아서 표결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 그리고 전 장관? 예. 그 전 장관의 경우에는 비상계엄 선포 그다음에 대통령 탄핵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모두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선이 잘 안 맞는다. 예. 여기는 윤 어게인 세력인 그러게요. 거잖아요. 예. 그리고 한동훈은 윤 어게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는 그냥 그 지금 뭐라 그래야 됩니까? 아까 잔꾀 말씀하셨는데 지금 장동혁의 산을 넘기 위한 그런 어떤 그 합종연행 이런 거에 불과한 거다. 그러니까 그쵸. 뭐 여기에 딱히 무슨 정치적 의미를 뭐 실어가지고 해석할 그러게요. 여지가 없는 게 요 사진 한 컷이 필요한 거예요. 예, 대중들에게 전달할. 그렇죠. 나는 김문수하고 한 편이야. 그러니까 나 여기서 치는 장동혁이 나쁜 거야. 그렇죠. 요 이미지만 만들고 땡인 거지. 뭐 우리는 하나다라고 해서 진짜 하나라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친한계는 사실은 현역들도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게요. 그리고 비례대표들은 움직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움직이는 순간 다 배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장동혁계, 친장계 쪽에서는 친한계는 실체가 없다. 한동훈 하나만 제거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야, 실체가 없다. 네. 이런 발언. 그러니까 쉽게 보는 거예요 예. 지금. 이게 오죽하면 이게 사실 얼마나 개인적으로는 창피한 일입니까? 왜냐면 한때 뭐 친한계가 계엄 해제했던 18명에 달한다느니 뭐 20명은 되겠다느니 된다느니 원내 30명은 된다느니 원내 교섭단체를 충분히 이룰 수 있다는 둥 뭐 별소리 다 하다가
지금 친한 게 단 한 명도 한동훈에 대해서 보배라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근데 유일하네, 유일해. 저 끝에 있는 태극기인 김문수가 보배라고 하고 있어. 그냥 그건 정치 선배로서 덕담한 거예요. 아, 네. 이런 역설적인 상황을 겪어야 돼요. 오히려 네. 자기 옆에 있는 몰려 있다는 걸 측근들조차도 네. 지금 커버링이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평가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 공통 분모는 비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계 게시판 누가 보더라도 자기 가족인데 예. 미안하다.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한 거다. 이렇게 인정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끊임없이 내가 그랬다는 증거가 있냐, 우리 가족이라는 증거가 있냐, 72년생 한동훈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한동훈이 이 한동훈이라고 할 증거가 있냐, 뭐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그게 너무 얄밉다는 거죠.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의 지적처럼. 아, 네. 그래놓고 또 친한계들은 인격살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율배반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들죠. 12월 3일 네. 그 밤에 비상계엄 해제하고 그 다음에 한 게 뭐예요? 한덕훈이잖아요. 공동정부를 구성을 해서 자기 권력을 가지려고 했고 당시에는 자기를 이제 사살한다라는 얘기를 저는 들었을 거라고 봐요. 본인 인정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김어준 씨가 했던 그 맥락의 정보를 자기도 받았겠죠. 그러니까 일단 자기 목숨을 부지하는 차원에서 비상계엄 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동의해서 비상계엄을 풀고 그 다음에 윤석열을 찾아가잖아요. 예. 그리고 나를 왜 그렇게 하려고 했냐라고 따지잖아요. 그런 다음에 와서 한덕훈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그리고 골드버거 대사가 만나러 갔을 때 한덕수가 얘기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하나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진심이 뭐냐. 네. 그러니까 김건희만큼 복잡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분석할수록 들어요. 예, 댓글창에 그래서 이정주 기자님한테 질문이 나왔는데요. 오. 한동훈이 자꾸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을 무시하고 약 올리면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해서 뭔가 폭로할 가능성은 없는 거죠. 아, 있죠. 아, 있어요? 네, 좀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아, 네, 요새 좀 깐족되는 거 덜하지 않나요? 그래서 약간 윤석열에 대해서 언급을 잘 안 하잖아요. 보면 당내 무슨 뭐 계속 특검 얘기하고 뭐 민주당의 뭐 사법 탈취 뭐 이런 식으로 방향 돌려서 우리 다 같이 싸울 때입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러지 말고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윤석열에 대해서. 왜 나 잡으면 총 쏴서 죽일라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아마 그 한동훈 전 대표 저 SNS도 많이 하는데 문자 겁나 많이 하거든요. 아직 김건희의 폰이 살아있다. 야. 그리고 그 건진법사 법당에서 그러면 사실 나온 문자 중에 이준수만 나왔겠냐. 과연 이준수만 나왔겠냐. 저는 물음표가 있어요. 그 2013년 시기에 그 카톡하고 뭐. 그렇지 300개 카톡을 왔다 갔다. 내가 더 무슨 출근을 안 해가지고. 검찰총장 시기긴 그쵸. 하죠. 그렇죠. 제가 여기 와서 잠깐 얘기하려다 김은지 그때 앵커님 막아서 방송 때문에 했는데 이준수의 나머지 문자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네. 여기는 시사인 제가 소송 당할까요 그냥? 아니 다음 주에 저기 취재 편집이 와서 편집 알겠습니다. 특별 예고를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진짜 비방용이라서 제가 비방용이 우리도 안 되는데. 아니 혹시 유튜브 노란 딱지 붙을까봐. 아이 그러면 안 돼요. 아 여기 저기 잘 괜찮다는데요 제작진. 아이파이 노탱크. 아이파이 노탱크. 나중에 가면 쓰고 나와서 한번 할게요. 어차피 전지 알겠지만 그런 문자도 남았는데 한동훈 전 대표와 김건희 사이에 수많은 문자들. 그 1월 전에 뭐 제가 뭐 죄송해서 그 죄송하기 전에는 전달의 문자가 없었을까요? 수많은 이제 당에서 사람들이 소문이 있어요. 이렇게 문자를 보낸다는 거는 당시 법무장관 때 직접 막 비대위원장 때 영부인이 주고받잖아요. 7년 그때는 전에. 김건희 씨 쪽에서 폭로했던 문자이긴 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문자가 그 전부터 아니 박성재한테도 그렇게 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하고는 더 친했잖아요. 더 기간이 길었고. 그 문자가 없다고 보장을 못해요. 댓글창에서 본인 방송에서 하시라고 하는데요. 제 방송에. 그 비방용. 그렇군요. 비방용이요. 네. 아니 우리 회사에서 회사 나가라고 하더라고. 그럼 너 혼자 1인 유튜브 해라. 제가 또 그럴 수는 없죠. 그렇죠. 네. 그런데 어제 그 경향신문가 했던 한동훈 전 대표 인터뷰를 보면 검찰총장 시절에 수백 개의 카톡을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해명을 했던데요. 윤석열 씨가 술 먹고 출근이 늦거나 할 경우에 연락 차원에서 했던 거다라고 말을 하던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본인 있는 걸 다 까시면 되겠네. 아 까라고 네. 오픈하시라고. 일단 예. 1타를 까주세요. 그러면 김건희 쪽에서 답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과연, 형수님 검증을 해보자. 아직도 형님 주무십니까? 네. 이것만 했다면 음. 그거 오픈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수미일관하게 했던 것 같아요. 예. 그 연락이 잘 안 돼가지고 출근이 늦어지고 연락이 잘 안 돼서 업무용으로 부인이기 때문에 예. 어디 있는지 확인하려고 한 거다. 이제 그 얘기를 지속적으로 했는데 그거 하는데 300개가 넘어요? 그러면 300일이 넘는 동안 출근 안 하고 출근을 있다. 안 했다는 얘기인데 그게 맞는 소리냐는 물론 이제 그 팩트와 별개로. 근데 제가 검찰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얘기해 보니까 중앙지검장 시절에도 출근 제때 안 했고 내란숙의 윤석열뿐만 아니라 예. 대체로 부장들이 11시 정도에 출근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전날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근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부장 이상들은. 그러니까 저는 업무 보고 지금 쭉 하고 있는데 더 세게 해야 된다. 그러게요. 네. 네, 진짜 국민의 공복으로 세금 받고 일하시는 분들인데 맞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누가 네. 됐던.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구도가 장동혁 대 한동훈처럼 보이게 되는 지점이 있는데 그렇죠. 이것도 실체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막 흔들리고 뭐 비대위가 갈 거다 이런 말을 한때 나왔었잖아요. 친한계가 흘린 거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대위를 그러니까 이게 좀 봐야 되는데 저도 이제 저희 방송 나오지만 친한계 패널들이 나오시면 본인의 위시풀 싱킹을 말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해서 봐야 되거든요. 예. 물론 본인의 희망사항을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가야 된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좀 이제 극우 행보하고 12월 3일 사과도 안 하고 여러 가지 비판할 수 있어요. 예. 근데 당의 체제가 어디로 갈 거라는 거는 전망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아니 나쁜 놈들은 다 사필 규정으로 죽어야 돼. 세상에 그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2차 대전은 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망을 바르게 하고 거기에 대비를 하는 게 이게 그 대비하는 기사를 쓴 게 정치부 기자의 ABC죠,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장동혁 체제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면 칼을 꺼내가지고 장동혁 대표도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이 단계 게시판까지는 안 치려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아니, 자기도 칼집에 수류탄 하나 넣어놔야죠. 이거 꺼내면 그 다음 카드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요걸로 이제 칼집에 꺼냈다 뺐다 하면서 겁을 주고 예. 목줄 잡고 가려 했는데 본인이 벼랑에 몰린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정치력이 안 되다 보니까 우당탕탕 해가지고 지지율이 20%막 지금 저조하게 유지하고 예. 있고 하니까 별로 오르지 않으니까 당내에서는 그럼 지선 어떻게 칠 거야? 이런 반발이 나왔죠. 그리고 제가 취재한 바로는 사실은 그게 이제 표면적인 거고 예. 실제로는 뭐냐면 이 장동혁 대표가 일종의 이제 청야 전술이라고 너무 가진 걸 안 나눈대요. 권력을 좀 나눠줘야 되거든요. 예. 보세요. 지명직 최고위원 아직도 임명 안 했잖아요. 아 그렇네요. 안 했잖아요. 까먹고 이 사람들 잊고 있었어요. 있죠. 예. 지금 지명직 최고위원이 있는지도 몰라요. 왜 안 하는 거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만기칠남이네. 장동혁 대표가 스타일이 제 취재원들이 해준 말이 지금 한동훈 전 대표하고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다 싫어요. 거의 친윤들이 다 싫어하거든요. 예. 근데 예를 들면 뭐 김문수 캠프에 있었던 사람, 장동혁 캠프에 있었던 사람, 전당대회 또 여러 갈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범친윤이거든요. 이 범친윤 내지는 범태극기조차도 지금 장동혁 대표에서 떨어져 나가 있어. 내부의 실제 목소리가. 예.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나한테. 지금 조광특위 돌렸거든요. 예. 조광특위 곧 끝났고 내일 모레 이제 새로 임명한 사람들이 당협위원장 임명이 되는데 예. 벌써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아.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썼던 허경영 비서 있죠. 예. 네, 문수영 씨. 네. 그거 임명했다고 또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 권력을 나눠주지 않는다. 권력을 나누지 않아요. 거기에다 실제 불만은 있지만 그게 한동훈을 옮겨가지 않는다 이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물론 이렇게 해서 권력 안 준다 해서 그러면 한동훈이 좋다. 이건 절대 아니래요. 절대 아니죠. 네, 이거는 한동훈 빠지고 우리끼리 싸울게 이제 이걸로 되는 거죠. 근데 국민의힘 전선이 여러 전선이 있는데 그 장동혁 대표는 자기가 점오잖아요. 출신이 점오기 때문에 당내 기반이 매우 약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당내 기반을 구축하는 기간으로 지난 넉 달을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게 뭐 태극기가 됐든 뭐가 됐든 윤 어게인이 됐든 이제 친정 체제를 확실하게 구축을 하고 그리고 친정 체제가 구축되는데 자기한테 신경 쓰이는 뭐 상대방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한동훈은 거세 작전을 확실히 쓴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구동성으로 친장계들이 해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을 느끼는 한동훈 대표가 뭐라도 플레이를 해봐야 되는데 현역도 안 움직여. 그렇죠? 그 배지들이 전혀 동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네요. 왜냐하면 배지들 입장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해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 체제가 있으면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계파를 꽂을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현재 대표인 장동혁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지금은 설령 친한계일지라도
숨죽이고 있을 수밖에 없다. 안 그러면 다 죽어요. 그런 다 날려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친한계가 치고 들어올 룸은 없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반면 친한계 쪽에서는 계속 장동혁은 끝났어. 내년 2월에 비대위 할 거야. 장동혁하고 같이 밥 먹는 사람도 없어. 뭐 이런 주장을 계속 하는데 지금 최근에 뭐 주호영 최다선인 주호영 의원을 비롯해서 뭐 윤한홍 의원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이러저러한 저 장동혁 대표를 비판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이것조차도 그냥 선거용에 불과하고 그 이후에 큰 파장이 없잖아요. 이를테면 뭐 무슨 4선 연대, 뭐 5선 연대, 뭐 이렇게 쭉 연판장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조직된 행동이 아니다. 따라서 내년 2월에 비대위 체제는 안 가고 그리고 큰 선거는 기본적으로 비대위 체제로 치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아마도 책임을 지게 될 거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로 계속 가면 망하기 때문에 터닝 포인트가 연말에서 연초다. 그래서 친정 체제가 구축이 다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중도속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다음엔 좀 얘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전환기계 이런 데를 청산을 해야 되는데 그 계획은 없더라고요. 네, 저는 그래서 친한계 진짜 얘기 들어보면 지금 서울시당 위원장이 배현진 의원이거든요. 예, 그렇죠. 네. 사실 이게 지금 성명서 내거나 김종혁 전 최고 편을 들거나 이번에 단계의 어떤 윤리의 어떤 과정의 문제 삼잖아요. 그럼 답은 하나예요. 장동혁 대표가 주는 메시지는 하나야. 저 끝에 가면 그래 알았어요. 배현진 의원 나가 그러면. 끝단에는 탈당하냐 마냐예요. 근데 왜 목소리 안 내냐? 결국은 탈당을 못하니까 목소리를 못 내는 겁니다. 이게. 이 국민의힘 이야기 듣다 보니까 흥미진진해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는데 그래도 장윤선 대통령실 출입하시는 기자 계시니까 대통령실 최근에 가장 핫한 뉴스인 생중계로 진행된 업무 보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도 지금 대통령이 국방부 국가보훈부 업무 보고 자리에서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불참했다는 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질타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뉴스 밸류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뭐 그 내부에서 기자들이 지적하는 것보다 더 세게 내부 토론을 한대요. 그러니까 오늘 평가 회의를 통해서 뭐가 잘 된지 잘못됐는지. 근데 국민들로부터 평가가 굉장히 높다, 좋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또 하나 오늘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동안 그렇게 공부 안 하던 국장급 국장급 공직자들이 엄청 밤새워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 아침에 우리 업무 보고인데 그리고 이거 부처별 경쟁도 좀 되는 것 같아요. 그 콩 GPT 이후에 야 우리도 좀 출세 좀 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국장급 인사들이 엄청나게 공부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대통령이 특유의 돌발 질문을 하잖아요. 많이 하죠. 그래서 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국무회의 경험이 있는 장관이 쪽집게 과외 교사가 돼가지고 막 모의 실험도 하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이제 뭐 언론 보도도 나오고 했는데 또 한편에서는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대단히 이제 전문성을 요하는 대목, 특히 이제 원전,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문제 이런 것들이 그런 분야가 있는데 대통령의 질문 하나로 이게 다 해결이 안 되는데 좀 더 심층 토의가 필요한데 뭐 이런 거 아니에요라고 해서 후루룩 넘어가는 측면이 있어서 이 부처 안에 특히 이제 전문성을 담보하고 있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움,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뭐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게 봐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보다 더 재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공직사회가 저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리고 그동안 그토록 안 됐던 관료개혁이 어쩌면 이재명 대통령의 저 생중계 라이브를 통해서 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모멘텀이 좀 생길 수 있겠다라는 기대는 좀 생깁니다. 그 약간 콩 GPT 같은 경우인데 좀 틀린 내용이 있다고 해가지고 오늘 또 약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GPT도 틀린다. 틀린 그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쵸. 그것도 닮았다라는 식의 말들이 있던데 이렇게 교정하는 또 경험도 쌓아가고 그렇습니다. 이정주 기자님도 재밌게 보신 장면이 있습니까? 네, 저도 연일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게 흥행에 성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노이즈 마케팅을 노렸다면 엄청난 정치 구단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사실 저는 이학재 사장하고 직접 통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끊으시더라고요. 30분 동안. 그러니까 계속 설명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네, 근데 물어보는 거에 이제 답을 잘 안 하시고 갑자기 전화하시다 그러더라고요. 대통령이 지적했던 게 그거 같은데 물어보는 거에 답을 저도 제가 대통령이었으면 그만하고 이렇게 하는데 네네네. 기자니까. 네, 제가 다 의리니까 들어줘야 돼. 일단은 이거 안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다시요. 그 얘기 안 해요? 네?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진 않죠.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네, 저한테는 예. 자기가 한참 얘기한 다음에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진 않죠. 되게 기자님. 억울한 거네요, 예.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억울한 것도 있지만 본인이 틀리지 않았다. 아. 그러니까 대통령이 틀린 거다.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저한테는 그 얘기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뭔가 대통령이 오해하고 계시다. 아. 인천공항 공사 사무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단속하는 것은 뭐 칼, 뭐 화약류, 라이터 뭐 이런 예. 그 총포류와 관련된 그쵸. 것들을 우리는 단속하는 거지 이거는 관세청이 하는 예. 거다. 근데 실제로 2009년하고 2011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인천공항 공사에서 단속한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30년 다닌 공항 직원도 모른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소린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뭐 다른 것보다 저는 후루가다 공항을 많이 물어봤는데 아, 네네. 이분이 이제 이학재 사장님한테 뭐 제가 몇 번 이 얘기를 해요. 아니 제가 너무 야박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제 야박한 질문을 좀 해야 되니까 이제 뭉툭하게 계속 아 예전에 국회 출입했지 하면서 계속 다른 전주희 씨 무슨 파야? 아, 전주이시세요? 네, 그러니까 저랑 또 파가 비슷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자기가 이제 삼촌 파인데 네. 예 알겠습니다. 삼촌님이니까 더 제가 삼촌한테도 여쭤볼 건 여쭤봐야죠. 예, 기자인데. 뭐, 얼굴 한 번 안 본 삼촌인데 맞다 치고 뭐 저는 구한말의 개족보 같아요 저희 집안은. 아무튼 어쨌든 제가 또 여쭤봤는데 이분이 이제 그 계속 말을 이제 잘 돌리시고 하다가 저는 그래봤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일각이 나오는 망신주기 아니냐. 생방송에서 약간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라는 어떤 상하의 지위를 지위가 이용해서 있긴 있죠. 그건 권력자이긴 하니까. 그리고 그런 어떤 휘발성과 예. 현재 그 당시에 순발력을 이용해서 순발력이 딸린 사람도 있어요 공무원 중에 때로는 그거를 기화로 이렇게 망신주기란 거 아니냐라는 이제 부분을 좀 취지로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혹시 그럼 후루가다 공항 가실 때 배석자가 있었냐고. 배석자 없었대요. 그렇게 그러면 혼자 가요? 예. 그러면 이제 뭐 이상한데. 자료 이런 걸 준비하셨냐니까 자료도 자기는 뭐 2장짜리 있었대요. 그러니까 제가 혹시 출장인데 그렇게 그래서 물어봤어요. 혹시 종이를 못 들고 가겠냐? 그러니까 아니래요. 예. 아니 그래서 그 사장님 좀 야박한 질문인데 그 사장님이 잘못하신 것 같다고. 아니 이게 무슨 저는 100번 양보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야 혼자 들어와. 뭘 볼라 그래. 이렇게 약간 시험 보듯이 뭐 수능 시험 보듯이 업무 보고는 그 사람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고 기회를 주고 국민들에게 이걸 알려주려는 게 목적이지. 망신주기를 하려면 그렇게 하죠. 망신주기를 하려면 뭐 봅니까? 지금 보고하지 마세요. 옆에 배석 안 돼. 이렇게 하면 망신주기죠. 왜냐면 기관장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럼요. 근데 농림부는 배석자가 농림식품관이 대답했잖아요. 배석자 데려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용지 같은 거 있잖아요. 자료. A4 용지 이렇게 갖고 와도 뭘 안 해요. 아니 대통령이 얘기하잖아요. 몰라도 돼요. 담당자 얘기하세요. 이렇게 예. 하잖아요. 아, 저 예. 후루가다 공항을 혼자 갔다는 뜻인 줄 알고. 왜 아니 업무 보고 그 업무 보고 당시에 예, 후루가다 이제 공항을 이해했어요. 대답을 못 하시길래 예. 저는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이분이 2026년 4월에 입찰 공고가 뜬다. 이거를 나중에 페이스북에 쓰셨더라고요. 맞아요. 약간 제가 느끼기엔 이불킥 하신 거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러면 사장님 그때 말씀하시지. 아니 후루가다 공항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아직 입찰 공고가 뜨지 않았고 입찰 공고는 내년 4월에 뜹니다.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예, 이 얘기를 딱 하면 숫자를 딱 찍어주면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상 이거 좀 알구나. 그래도 뭐가 뭔지 알구나 하는데 아니 그냥 협의 중이라고 여기 A4 나온 거 협의 중 3글자만 얘기하니까 당연히 의심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제가 나중에 취재했는데 대통령실 관계자가 아마도 이학재 사장은 제2의 이진숙을 꿈꾸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인천공항공사의 직원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지도 않고 들어왔다. 이거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 관심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질문이 나온다. 후루가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책에 오려가지고 달러 넣어가지고 밀반출. 이 두 가지 나오니까 이거 반드시 그러니까 예상 문제를 찍어준 거예요. 직원들이. 예. 근데 안 보고 휙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그 얘기 안 하더라고요. 제가 막 이걸 물어봤더니 그건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면 직원들 욕먹이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기관장으로서 그런 거는 안 하겠다. 그래서 대통령실의 주장이 틀렸다 잘못됐다 요 얘기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얘기하고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죠.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듣고 판단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끊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분이 이제 정치인 출신이고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대통령이 그럼 왜 그렇게 그러니까 좀 각을 세워서 예리하게 물었냐. 저는 삼선 정치인 저는 정병국 의원도 거기 가 있는지 이번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정치인들 출신들이 기관장들에 다 가 있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선거가 끝나면
뭡니까? 그 나눠주듯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정도의 비싼 연봉을 받고 있으면 최소한 실무는 좀 해라. 일을 해라.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선거만 생각하다가 그냥 있다가 나가버리지 말고 최소한 일은 업무 파악은 좀 하고 있어라. 저는 이런 메시지를 던졌는데 이학재 사장은 엉뚱하게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나를 정치 탄압하는 거야. 피해받는 억울한 이런 코스프레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편파는 저는 김의겸 새만금 청장 그때 당하는 거 못 봤습니까? 그러니까. 형 김의겸 새만금 청장 우리 공화당에 샀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낙하산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민주정치의 정권 교체가 되면 예. 일정 부분 소위 말해서 그 엽관제적 성격이 있거든요. 원래 이제 이게 이제 사냥엽자로 엽관을 나눠서 미국도 다 그렇게 해요. 자기 사람을 안 치는 경향이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엽관에서 잘못이라 낙하산도 다 좋은데 능력이 있어야 능력 있는 낙하산 안 치면 돼요. 지금 이게 일을 해라. 네, 핵심은 본질이 낙하산이 일 좀 해라. 아니에요. 예,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학재 사장 이제 그만 억울해하시고 그만 기자들 만나시고 일하셔라. 예, 일하셔라. 네, 네. 이게 한 1시간 반 정도 되는 것들도 있고 다양하게 시간들이 있어서 아마 시민분들이 그 다 풀러 보시면 맞아요.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그렇죠. 예, 그 부분만 보거나 혹은 1.5배속으로 해서 보면 금세 보니까 보시면 아마 이 맥락들을 다 알아서 판단하시지 않을까. 저는 진짜 맞습니다. 궁금해요. 무슨 깡으로 음. 이학재 사장이 무슨 깡으로 배석자도 없이 A4 2장 들고 들어왔는지. 아니 모르면 배석자를 줄줄이 달고 오세요. 그거 안 막는다니까요. 자, 우리 이정주 기자가 왜 그랬는지 좀 더 취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네, 들고요. 네. 이제 본인 방송 가셔야 되기 때문에 아, 저는 예. 더 하고 싶은데 네. 이제 보내드리지 않으면 지각을 하시는 그러네. 다 털었습니다. 다 털고 한 표정. 예. 가서는 뭐 할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마무리 말씀으로 한 말씀씩 하시면서 네. 예, 종료를 해보도록 하죠. 네. 아니 오늘 어쨌든 그 가장 큰 거는 이제 헌재 파면 결정 하나 나왔고 이제 남은 이제 줄줄이 중요한 결정들이 남아 있어요. 예. 예, 다음 달에 이제 재판에 이제 결과들이 그렇죠. 나오는데 윤석열 측들하고 이제 끝까지 저항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오늘 저는 딱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로저비비에 김계현 의원 같은 경우는 예, 예. 그러니까 이래서 2차 세비. 특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 제가 오늘도 특검팀하고 통화를 했더니 예, 예. 본인들도 이렇게 지금 참고인으로 조사해서 나오라고 하는데 김기현은 버티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때 내가 준 거 아니다. 본인이 3월 17일 준 거 아니라고 하면 본인이 있었던 알리바이를 증명을 해야 돼요. 내가 거기 가서 준 거 아니면 나는 다른 장소에 있었다. 내지는 본인의 부인에 관해서도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는데 다른 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이걸 뇌물죄를 피해서 무조건 청탁금지법으로 지금 몰고 가려는 거거든요. 사실 이것도 김건희 그 측근들 예. 압색에서 그 메모장 안 나왔으면 죽어도 안 줬다 했을 사람들이에요. 그 나오니까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너무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러게요. 예, 2차 특검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네. 네. 근데 저는 최근에 좀 불안해요. 오. 왜냐 반동, 아. 예, 되치기. 이걸 꿈꾸는 세력이 생각보다 강고하다. 우리가 지난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얻은 표가 41%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경우에 따라서는 끊임없이 이제 통일교로 또 흔들고 있는 예.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론, 그 통일교에서 280억이나 나왔는데 그 통일교 특검 해야지 그거 왜 안 해. 이런 식의 양비론으로 언론이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흔들릴 수 있어요. 물론, 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업무 보고 하면서 잘한다 이런 시각도 있고 그리고 여론조사가 탄탄하게 이제 지켜주는 측면도 있지만 끊임없이 되치기와 그리고 반전을 꾀하려는 세력들은 살아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지금 1년이 지나서 가물가물할 수도 있지만 생생한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12월 3일 어떻게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 기억을 잘 생각하면서 민주주의 참 피곤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되치기 당한다. 예. 그리고 반동이 올 수 있다. 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취재 인싸들이 열심히 취재해서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은지의 뉴스인 12월 18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일 금요일이지만 생방송 있습니다. 내일은 박은정 의원 그리고 봉지욱 기자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